레이나뷰TV가 함께합니다. 대표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안팩토리 그리고 라누벨버를 운영하고 있는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레이나뷰의 김재경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멀끔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네. 오늘은 제가 얼굴에 뭘 안 하고요. 대표님께 저희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다 한번 여쭤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또 대표님이 직접 나오셔서 제품뿐만 아니라 뷰티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또 시청자분들은 그중에서도 궁금한 게 되게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꼼꼼하게 질문지 리스트를 제가 작성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귀 쫑긋 세우고 정말 알짜배기 정보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좀 낱낱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 하시는지 낱낱이 봤는데 제품뿐만 아니라요, 뭐 뷰티 그리고 뭐 이런 화장품 관련해서도 물론 질문들이 되게 많았지만 대표님, 그냥 대표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화장품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보통 웬만한 뭐 성형외과 의사만큼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는데 단순히 화장품 회사의 대표라고 하시기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걸까? 궁금해 하시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저는 사실 제 전공은 이 미용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계열의 공부를 했던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미용 성형하고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기라고 해요, 저희는. 네. 그래서 리프팅을 할 수 있는 리프팅 전용실하고 그리고 얼굴에 넣는 수복제제인 필러를 아주 우연한 기회에 유통을 할 수 있는, 사실 유통이라고 하면 되게 큰 얘기 같고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뭐 성형외과 원장님들 그리고 피부과 원장님들한테 이제 아는 이제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을 받아다가 이거를 좀 이렇게 파는 아주 그냥 사소한 부업처럼 시작을 했는데 이 업계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 네,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잘 맞았어요. 제 성격하고 이런 거에 잘 맞아서 이제 미용 성형 업계에 제가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고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원장님들을 만나 뵈려고 하니 그리고 얼굴에 들어가는 뭔가의 이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의사분들하고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수도 없이 공부하고 뭐 의학계에 따라가서 막 동영상 보고 원장님들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고 제 나름대로 뭐 해외 논문도 찾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지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대표님은 처음부터 많이 아는 전문가다라고 생각했는데 천천히 스스로 공부를 하고 또 노력하셔서 이만큼 우리에게 정보를 많이 줄 수 있을 만큼 전문가 수준의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이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분들도 좀 더 신뢰를 가지고 대표님의 제품을 또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또 제가 인스타를 이제 보다 보니까 또 살짝 언급이 되신 것 같았는데 파리에 연고가 있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거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파리 불어를 왜 이렇게 잘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불어를 원어민처럼 하시는지, 또 파리에 연고가 있다는데 어떻게 연고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네. 우선은 저는 사실 20살이 되던 애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그 당시에는 영어도 사실은 잘 못했고요. 그리고 불어는 아예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네, 그런 상태로 제가 이제 배우고 싶었던 게 럭셔리 마케팅 그리고 뭐 패션 마케팅 쪽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20살 되던 애 불어 한마디 못하는 상태로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네, 그래서 유학을 가서 제가 유학을 마치고 아주 좋은 기회를 얻어서
프랑스 현지에서 패션 그리고 명품 쪽에서 한 5년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유학으로 갔다라기보다는 유학을 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 현지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되면서 저는 진짜 원어민 수준의 뭐 이 언어 구사라든지 이런 게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파리에서 한 거의 제가 프랑스 생활을 한 게 8, 9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근 10년 가까이. 네, 근 10년 가까이 제가 프랑스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화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게 어쩐지 이렇게 고급스러움이 이렇게 흐르는 게 왠지 저는 불어하는 거를 되게 멋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어도 너무 원어민만큼 잘하시고 그런 고급스러움이 여기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파리 이야기를 하면서 네. 혹시 그 남편분과 파리에서 이런 러브 스토리가 있지 않았나 했는데 그거는 아니신 걸로.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파리에서는 일만 하고 공부만 했던 네, 거죠. 정말 공부를 하신 걸로 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보다 보면 이제 대표님의 일상을 보다 보면 타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네. 나와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사실 타잔이라는 게 남편분의 애칭이 맞죠? 네, 맞아요. 네, 어떻게 타잔이라고 불렀는지 궁금해요. 너무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사실 이게 타잔이라는 그 단어에 별로 그렇게 큰 뜻은 없어요. 네, 이게 우연하게 제가 이렇게 구글링을 하다가 그 타잔, 제인, 치타 이렇게 셋이 나와 있는 그 영화 포스터 같은 장면을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워낙 오래전부터 키우는 이제 반려견이 있으니까 그 반려견과 제인과 타잔 같은 느낌? 약간 우리 모습이 약간 이 모습과 비슷하다 이래서 저희 신랑의 그 애칭이 그 이후로부터 이제 타잔이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인을 좀 닮은 것 같기도 그런가요? 하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세 가족을 일컬어서 그냥 이 타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 같다 이래서 이제 타잔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네. 별 뜻은 없어요. 정말 별 뜻은 없는 것 네. 같고요. 여기서 또 안 궁금할 수가 없잖아요. 또 남편분과 어떻게 만났는지. 사실 저번 시간에는 남편분께서 직접 와주셔서 저도 한번 뵀는데 굉장히 남자다우시고 되게 카리스마 있으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제가 이제 저희의 러브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다들 하시는 얘기가 와 진취적인 여성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먼저 대시를 하셨나요? 네. 저는 정말 제가 좋은 멋있다. 사람이 있으면 먼저 대시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사실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아서 제가 그때는 야근을 많이 할 때였고 늘상 이제 퇴근하는 길에 차를 지하주차장에 세우고 차 안에서 음악을 듣다가 이렇게 집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우연하게 하루는 차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어떤 이제 이웃집 남자 같아요. 이렇게 수트를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걸치고 슈즈를 하나 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딱 타러 가는데 우리 아파트 이런 사람이 살았어? 약간 이런 느낌? 진짜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나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멋있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어떤 점이 멋있었는데? 태가? 저는 약간 스마트해 보이는 인상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안경 쓰고 정말 스마트해 보이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스마트해 보이고 약간 지적인 네.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저희 신랑이 약간 그런 이지적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두 번을 마주치고 또 어느 날 제가 퇴근하는 길에 그날은 몰랐어요. 이렇게 퇴근해서 차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딱 향해 갔는데 그 사람도 저쪽에서 차를 세우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때다.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제 뒤에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그래서 제가 그때 6층에 살았거든요. 6층을 딱 누르고 그 사람이 2층을 딱 누르는 거예요. 이 사람 2층에 네. 사는구나. 집을 알게 됐죠. 네, 2층에 네. 집 남자가 됐죠. 그래서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내렸는데 이 사람이 저랑 같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였어. 그렇죠. 이쪽 라인이네. 이건 알았어요. 두 개의 라인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수가. 여기 라인이구나. 네. 이거는 알고. 근데 이 사람을 몇 번 이렇게 마주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에 너무 대해서. 신기하다. 네. 네.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을 했죠. 네. 그래서 지하로 다시 내려갔어요. 지하로 다시 내려가서 차를 보고 번호를 땄나요? 차를 어떤 차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못 봤어요. 그래서 설마 엔진을? 모든 차들의 보닛을 제가 만져봤어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네. 그래서 딱 만져봤는데 뜨거워. 뜨거운 차가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이 차다. 그래서 아니면 여기에서 어쩌려고. 그래서 다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스토커 같아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스토커 아니에요 막 이러시는데 진짜 진취적이시고 행동력이 장난 아니에요, 괜히 정말 네. 아는 거이 잘 나가는 대표님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차에 남겨져 있는 보통은 이제 차주의 연락처를 혹시 남겨져 몰라서 있죠. 네. 남겨놓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저장을 했죠, 제 핸드폰에. 두근거려 어떻게 네. 해서 저장을 딱 해서 우선 카톡부터 확인하는 거죠. 카톡 사진을 프로필 봐야- 사진을 네. 봐야죠. 만약 결혼 반지 사진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 사람 결혼했네 이거. 그렇죠. 네. 그래서 딱 저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카카오 스토리라고 해갖고 막 자기 어, 옛날 이렇게 여러 올라오는 가지.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쑥 보니까 막 크리스마스에 아저씨들이랑 막 스키 타러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솔로다. 이걸 이제 딱 느끼고 그때부터 막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늘 듣는 라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에다가 사연을 보냈어요. 와 제가 우연하게 마주친 2층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런 사정으로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마주쳤고 이렇게 해서 번호까지 따고 이 사람이 솔로인 건 확인을 했다.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랬더니 그날 라디오가 완전 거의 초토화됐대요. 막 사연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뭐 그 사람 차를 박아서 뭐 연락을 해라. 후진라도 박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경비실 아저씨한테 물어봐라. 그렇지. 뭐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막 있었대요. 그래서 저도 막 고민을 하다가 그날 이제 용기를 냈어요. 그 저희 동네에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네. 커피 전문점에서 왜 요만한 쿠폰에다 도장 찍어주잖아요. 네. 한 잔 마시면 뭐 이렇게 네, 네.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도장 찍혀 있는 명함이 하나 있어서 제가 거기다 제 이름을 쓰고요. 연락처를 적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적었어요.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썼어요. 나 진짜 소름 끼쳤어요. 진짜로요? 네, 와, 그렇게 썼어요. 진짜로요? 그 아직도 있어요, 사진으로. 와, 저 진짜 소름 끼쳐요. 와, 어떻게. 너무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 명함을 가지고 제가 지하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차가 서 있길래 그 사람 차의 운전석 창문에다가 제가 그걸 이렇게 꽂아놨어요. 꽂아놓고 며칠 동안 계속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프로필 사진 너무 예쁜 거 이렇게 해놓고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연락을 하겠지 네. 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되게 자존심 상하는 그쵸? 그거잖아요. 뭐지 네. 이 사람?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프로필 사진 나름 예쁜 거 올려놨는데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마침 저한테 소개팅 자리가 들어온 거예요. 때마침. 네. 그래서 그 소개팅에 갔다가 밥을 먹고 소개팅 남하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네. 근데 그것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이 사람 왜 나한테 관심이 없? 저도 근데 사실 관심이 있진 않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나 이 정도인데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약간 이런 그렇지. 느낌?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날이 마침 일요일이었는데 이웃집 남자도 연락을 안 하고 소개팅 남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자존감 또 바닥 떨어지는 그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짱으로 그 이웃집 남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연락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어차피 안 보면 그만이고 네. 하니까 문자를 보내보자. 이러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 며칠 전에 차에 연락처 남기고 했었던 뭐 이웃의 누구입니다. 라고 네. 했어요. 그랬더니 일자가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카톡 보면 일자. 이게 바로 사라지면서 읽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카톡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딱 읽더니 갑자기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한 5분. 일십. 아니, 바로 읽었거든요? 근데 아무 말이 없는 거야. 근데 한 5분이 지났나? 갑자기 사진 하나가 뜬금없이 뚝 날라왔어요. 어떤 사진이었나요? 제가 그 남겨놨던 연락처가 있었던 그 쿠폰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이 주인공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라고 했더니 자기 차에 있었던 거를 못 봤대요. 자기 차 근처 저쪽 뒤에서 주워 갖고 와서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결국에 네. 거기에 있지 않았었고 네. 떨어졌었던 거죠? 떨어져서 그 사람은 제가 이 메모를 남겼다라는 걸 못 봤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하는 얘기가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까만색 부츠와 원피스를 입고 계셨던 그분이세요? 라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저 소름 끼쳤어요. 네. 저 그 인스타에서 봤잖아요. 네. 진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인스타에. 맞아요. 네, 그러세요. 그래서 그 사람도
저를 되게 인상 깊게 봤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은 제 뒷모습만 봤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파트에 뒤태 여신이 살아 이러고 보냈던 거예요. 제가 나름 뒤태는 좀 예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를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어쨌든 네. 그런 서로 대화는 안 했지만 미묘한 기류가 흘렀었던 거죠. 그런 게 흘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저를 되게 호감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호감 가는 사람한테 연락이 딱 온 거죠. 진짜 너무 드라마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고마웠대요. 본인이 이제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을 했고 본인은 이제 결혼 정년기를 지나서 연애도 안 하고 있던 시간이 좀 길어져서 사실 연애를 하겠다라는 막 이런 욕심도 없고 그냥 약간 포기한 상태? 그러던 그 잔잔한 호수에 제가 돌을 탁 던진 거죠. 그 잔잔할 때 얼마나 일렁이겠어요, 여러분. 네, 아주 출렁출렁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나게 됐고, 네, 저희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4년, 총 만난 지 지금 한 4년 정도, 같이 한 지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연애할 때도 엄청 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아파트여가지고 네. 거의 뭐 둘이 매일 보고 점심, 저녁, 그리고 회사도 가까워가지고 저희는 뭐 점심, 저녁을 거의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항상 늘. 네. 기간은 1년이지만 연애하는 네. 느낌은 진짜 더 오래된 더, 맞아요. 그러니까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의 딥한 스토리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라이브로 살짝 듣긴 했는데 네. 이 정도일 줄 제가 중간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주 만났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네. 여러분 진짜 그래서 다시 보이네요, 정말. 그 라디오에다가 제가 그 연달아서 사연을 다 보냈었는데 시리즈로. 네, 제가 그 해에 그 라디오 프로의 베스트 사연에 뽑혀가지고 네, 혹시 그 어느 라디오인지 제가 듣는 라디오가 이제 CBS라고 하는 채널인데 되게 아침에 이른 시간에 하는 방송이었어요. 이렇게 팝송이 나오는 방송인데 거기다 이렇게 보내서 결국에는 저는 그 방송 공개 방송에 초대받아가지고 네, 우와. 선물도 받고 사연도 그때 한동준 씨가 직접 읽어주시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여러분 정말 정말 진취적이고 사랑을 진짜 낚아채신 그쵸. 케이스네요, 네. 여러분. 제가 낚아챘지만 지금은 남편을 쥐고 사는. 낚아챘으니까 지금 그쵸, 사실은 그쵸. 이런 러브 스토리가 있는지 저는 정말 몰랐는데 정말 깜짝 다들, 그쵸. 놀랄만 하네요. 이거는 정말 라디오 사연처럼 지어낸 것처럼 이렇게 탁탁 이렇게 드라마 나오는지 같잖아요. 모르겠어요. 네. 무슨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만나서 떨어지는 명함을 주셔서 정말 신기한데 저는 간략하게 들으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딱 가버렸네요. 지금 그러게요. 이제 저희 정신 차리고 네, 피부에 대해서 좀 진행을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품이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제품이랑 워낙 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미롤로 콜라겐 터치라든지 그리고 저희 V라인 만드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 미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세요. 미롤로 인해서 저희가 뭐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피부가 얇고 뭐 트러블이 좀 잘 나는 편이시고 하시는 분들이 미롤을 이거를 꼭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아플까봐 또 이제 피부가 좀 자극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미롤 사용 안 하고 우리 화장품처럼 그쵸. 이 앰플을 그냥 좋은 거 도포하면 또 되지 효과가 않을까요? 좀 미미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또 질문들도 많았어요. 우선은 이제 저희 라누벨뽀 제품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세요. 저희가 제품군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네. 이게 하나는 메디케어 라인이라고 거의 병원에서 시술을 할 때 쓰는 그 성분 그대로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이 라인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화장품, 네, 그 화장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라누벨뽀 에클라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분리가 되는데 보통 에클라 라인은 뭐 미롤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냥 데일리 화장품처럼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메디케어 라인이 그렇죠. 병원에서 시술용으로 주사를 하면서 피부에다 주입을 하는 제품들인데 저희가 피부 정확하게 필요한 층에다 주사를 해야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런
침투할 수 있는 그 도구나 방식이 없이 그냥 피부에다 도포를 하게 되면 걔가 원하는 깊이까지 침투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침투가 아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병원처럼 아주 뭐 주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세침을 병원에서 쓰는 아주 깊은 뭐 마취 주사를 하고 깊은 미세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 판매하면서 보여드리는 미롤 정도예요. 그게 사실 깊이로 따지면 그 바늘의 길이가 한 0.5mm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딱 피부 표피와 진피 정도 사이, 네, 그 사이에 딱 들어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정확하게 이 제품들이 침투를 해야지만 이 제품들이 갖고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로를 쓰지 않으시고 그냥 피부에다 도포를 하시게 되면 그 좋은 성분을 그냥 피부 위에서 겉도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효과를 내려면 네. 반드시 미로를 써서 정확하게 표피와 진피 사이에다가 침투를 시켜주셨을 때만이 효과가 저희가 원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미롤은 정말 필수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필수로 쓰셔야 되는 제품이라서 꼭 쓰셔야 되는데 아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네. 내지는 이렇게 레이저 시술을 받으셔서 지금 피부 상태가 좀 손상이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미로를 당장 쓰세요라고 저희는 권하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피부 상태를 조금 체크를 하셔서 정말 심각하게 피부가 예민하시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미로를 쓰지 마시고 메디케어 라인 중에서 저희가 3가지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 뒤에 보이시는 요 리주셀 100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네. 얘는 유일하게 미롤이 없이도 침투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유일하게. 네. 그리고 효과가 나는 제품이에요. 미롤 없이. 그래서 이 제품이 메인으로 하는 역할 자체가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손상이 많으시고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미로를 쓰는 이 콜라겐 터치나 스키니 부위부터 시작을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 리주셀 100 같은 제품으로 미롤 없이 피부의 재생력을 도와주고 그리고 피부에 손상되어 있는 부위를 복구를 시킨 다음 피부가 어느 정도 좋은 반열에 올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저렇게 볼륨감을 살려주는 제품이나 V라인을 만들어주는 제품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앰플, 화장품 도포하는 것처럼 그러면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쉽게도. 그러면 네. 또 궁금한 게 저 리주셀 100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미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해도 효과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미로를 사용하면 더 큰 효과가 나는 건가요? 미로를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를 더 보시긴 하는데 네. 저 제품의 기술력이 사실은 미로를 쓰지 않고도 피부 아주 깊은 층까지 침투가 되는 그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굳이 미로를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효과가 나고요. 혹시나 이제 피부 재생과 볼륨감을 같이 원하시는 분들은 미로를 쓰시고 리주셀 100 하나를 도포한 다음 콜라겐 터치를 쓰시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 제품만 단독으로 쓰실 때는 굳이 미로를 안 쓰셔도 쓰신 것과 안 쓰신 게 2가지 모두 효과가 잘 나기 때문에 꼭 필수로 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미롤이 없으면 콜라겐 터치라든지 그리고 스키니 스키니 V는 V. 네. 효과가 없으니까 네. 어느 정도 피부 컨디션이 괜찮으신 상태에서 그렇죠. 그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롤을 사용하면 이제 회복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물론 저도 사용을 해봐서 알죠. 그래서 뭐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없는 시간이 24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필수 사항인지 저는 사실 화장을 꼭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필수 메이크업을 안 해야 하는 시간과 또 권장하는 시간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미세침, 미롤이라는 게 미세침으로 만든 롤러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미세침으로 어쨌거나 얼굴에다 미세한 구멍을 낸 상태예요. 그러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화장품이 갖고 있는 성분들을 피부 속 깊숙한 곳까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통은 미로를 사용하고 나서 저희가 권장하는 시간은 사실 12시간 정도는
유해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특히나 피부 속 깊숙한 곳에 침투를 하면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화장품들은 바르지 마시라고 우선은 권장을 드려요. 그게 통상적으로는 한 12시간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저녁 때 한 8시에서 9시 정도에 미로를 사용하여서 콜라겐 터치나 스키니 V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날 아침 8시에서 9시 정도에는 충분히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선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간혹 피부의 재생력이 너무 떨어져 계시고 아주 극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 가능하면 그날 뭐 저녁 때 쓰셨으면 그날 다음 날은 하루 정도는 화장을 안 하신다라고 하면 제일 이상적이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피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재생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다 하시면 보통은 한 12시간이면 충분히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크게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면 뭐 한 초저녁에 했다가 다음날 오전에 메이크업 네, 해도 맞아요. 뭐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저도 이거는 되게 궁금했었던 건데 우리 각종 뭐 피부과의 시술들 있잖아요. 네. 그거 하고 이 미로를 사용해도 괜찮은지 그것도 궁금해요. 우선은 이제 사실 제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스키니 V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강한 압을 통해서 마사지를 해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네.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 특히 뭐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 피부 표면 자체가 이미 한번 손상이 오는 그렇죠. 시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시술을 하고 최소한 2주 정도 지난 후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얼굴에 혹시라도 실 리프팅을 하신 경우에는 스키니 V는 가능하면 못해도 한 2달 정도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 이유가? 실 리프팅은 얼굴에 실이 들어가서 피부 조직을 붙잡고 있는 시술이에요. 네. 그런데 스키니 V를 할 때 이 강한 압을 이용해서 피부 겉표면 자체를 지금 자극을 마사지, 시키고 네. 마사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이 지금 피부에 조직에 걸려 있는데 그 실이 뜯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달 정도는 실 리프팅을 하고 스키니 V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콜라겐 터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한 압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술을 받으시고 웬만한 모든 시술들을 받으시고 2주 정도 지난 후에는 아주 자유롭게 모든 걸 다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스키니 V만 네. 이게 마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시술들을 하시고 바로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 경과하고 나서 쓰시는 게 아무래도 피부 시술에 대한 효과도 극대화시키면서 스키니 V의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 미롤에 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쵸. 또 되게 특화된 또 제품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미롤에 관한 질문들이 많아서 또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 또 다른 질문을 또 드리자면 네. 이거는 이제 직접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들은 거였는데 대표님께서 우리 왜 요새 평소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각종 뷰티 정보에서도 각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은 각질 관리가 따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필요 없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드리면 저는 각질 제거, 일명 저희가 얘기하는 필링, 그리고 스크럽 이런 거를 쓰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자, 저는 각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각질이 들뜨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각질 관리이기 때문에 각질 관리는 필요해요. 하지만 각질 제거, 각질 제거, 필링, 스크럽 이런 것들은 사실 피부 이 각질층이 하는 역할은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서 피부의 보호막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피부, 그러니까 신체 기관이에요. 요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각질층은 아주 자연스럽게 28일 정도의 주기면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탈각이 돼서 떨어지고 또 새롭게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 과정을 계속 28일 주기로 반복을 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이 피부 표면에 있는 이 각질층이 손상이 오기 시작을 하고 뭔가 자극을 받게 되면 각질층은 사실 벽돌 모양으로 생겨 있는 각질 세포들과 네. 그 사이를 시멘트처럼 꼼꼼하게 메우고 있는 지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지질은 뭐 지방산, 아미노산,
뭐 세라마이드 이런 계열의 단백질 계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세라마이드 크림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 피부 장벽 크림에서 요즘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 피부 장벽에 이 지질이 부족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그 벽돌 모양처럼 생긴 각질 세포들만 둥둥 뜨게 돼요. 지질이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시멘트가 없어지고 각 벽돌들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피부에 하얗게 각질이 뜨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래서 그 각질이 뜨는 현상이 생기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각질이 뜬다. 빨리 이거 벗겨내야 돼. 네. 하면서 막 스크럽제나 필링제를 이용을 해서 각질을 제거를 하세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또 각질층 자체가 손상이 되면서 또 다시 각질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각질층에 있는 각질 세포를 벗겨내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각질층에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메꾸고 있는 지질을 채우는 역할. 그 지질, 필수 지방산, 아미노산, 세라마이드 이런 모든 단백질 계열의 그 지질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제품들을 충분하게 도포를 해주면 이 몸에서 생성되는 지질이 아닌 화장품으로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금질을 하는 거죠. 시멘트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주게 되면 각질이 뜨는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 라노벨포를 꾸준하게 써오신 분들, 특히나 제가 인스타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알려드리는 네. 내용들을 꼼꼼하게 적으신 분들은 네.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각질이 들뜨는 현상을 못 겪으세요. 자, 각질 제거가 정말 필요하다. 묵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줘야 되는데 문제는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재생력이 늦어져서 새 피부가 올라와서 얘를 딱 하고 밀어줘서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각질을 굳이 제거하거나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저희 이제 제품군 중에 이제 클렌징 오일이 있어요. 클렌징 오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핸들링을 해서 가볍게 각질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피부에 자극 없이 손상 없이 자연스럽게 탈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해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밑에서 건강한 각질층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 뒤로는 손상된 각질층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하얗게 들뜨는 각질뜸 현상이 없어지게 된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 대표님이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 각질이 일어나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확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네네. 마찬가지로 하얗게 뜨면은 되려 더 뭔가 스크럽을 해야 되고 벗겨내야 될 것 같고 뭐 도포하고 그렇게 네. 했었는데 되려 더 채워주는 그렇죠. 역할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한 요소였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잘 간과하셨던 부분들 각질 관리와 또 제거가 다르다는 다르다는 거를 그쵸. 여러분들이 네. 또 명심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네. 지금 시간이 되게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네. 얘기만 또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뭐 제품 관련해서 뭐 중요한 질문을 많이 다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좀 피부 관리 팁이라든지 뭔가 좀 더 습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주 살짝 언급이 됐는데 평소에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각질이 아주 자연스럽게 탈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특히나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 날은 매일 사용을 하는데 클렌징 오일을 이용을 해서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꺼내오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많은 분들이 피지라고 하는 게 이제 지방, 어떻게 보면 피지가 유분이잖아요. 그렇죠. 유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클렌징 제품을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셔서 쓰시는 게 좋아요. 네. 트러블이 나는 분들의 경우 여드름 피부는 저는 오일 절대 못 써요. 오일 쓰면 트러블 많이 나요. 이러면서 네.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피지는 사실 유분, 지방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피부 속 깊숙한 곳에 박혀 있는 피지를 제거를 하려면 피지를 녹여서 내보내려면 일반적인 클렌징 워터만 가지고 하시기에는 쉽지 않아요. 겉표면을 닦아내는 것뿐이지 클렌징 워터로는 사실 깨끗한 클렌징을 하시긴 어려워서 저는 클렌징 워터는 보통 화장솜에 듬뿍 묻혀서 이 아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이 아이 메이크업을 자극 없이
지우는 용으로 사용을 하는 정도이지 사실 얼굴 전체를 다 클렌징을 하기 위해 클렌징 워터만 쓴다? 그건 잘못된 습관이에요. 네. 세정력이 아무래도 약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피부 속 깊숙한 곳에 이 피지가 계속 오랫동안 자리를 잡게 되면 화이트 헤드가 되고 그 화이트 헤드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멜라닌 색소랑 만나게 되면 얘가 블랙 헤드가 돼요. 근데 이 관리를 안 해주시게 되면 블랙 헤드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게 약간 피지 그 낭종처럼 얘가 까맣게 변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점처럼 돼요. 네. 그러면 피부과에 가서 그거를 째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멍이 남아요. 이런 게 반복이 되지 않으시려면 평소에 피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코팩이나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 피부 각질층마저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 같은 거 꼭 클렌징 오일이 아니더라도 클렌징 로션이나 크림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오일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오일이 아예 없는 건 저랑 안 맞아요 하지 마시고 오일이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 클렌징 제품을 이용해서 핸들링을 해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피지가 자연스럽게 녹아서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가 피부를 관리하는 가장 큰 첫 번째 방법이에요. 클렌징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나 이렇게 피지 속, 이렇게 모공 속에 있는 불필요한 피지들을 아주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그래야 모공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모공을 바탕으로 피부에다 좋은 것들을 도포해 주셨을 때 그 좋은 것들이 피부 속에서 온전하게 유효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핸들링이라는 단어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핸들링 하는 방법 뭐 지금 메이크업 하긴 했지만 그냥 살짝만 보여주신다면 우선은 피부에다 전체적으로 오일을 도포를 하시고 방향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바깥으로? 네,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핸들링을 해서 해주시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건데 너무 얼굴에 과한 자극을 주시면 오히려 얼굴에 주름이 진다거나 불필요한 이런 흔적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얼굴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희 신랑이 자꾸 이렇게 발라요. 화장품을 바를 때. 그러니까 여기에 팔자주름이 자꾸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핸들링을 해주시고 그리고 코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가운데와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코 속 깊숙한 곳에 있는 화이트 헤드라든지 블랙 헤드들이 녹아서 배출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물로 아주 여러 차례 잘 헹궈 주셔야 노폐물이 남지 않아서 모공을 막는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모공을 막게 되면 또 여드름이 올라오는 트러블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클렌징 오일은 다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오일로도 그런 핸들링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마 이제 오일의 성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들 중에 미네랄 오일이라고 해서 석유에서 추출한 오일을 가지고 만든 클렌징 오일들이 있어요. 이게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되는 게 클렌징 오일은 사실 닦아내고 씻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들에서 그렇게 고가의 좋은 오일들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씻어내면 피부 속에 침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클렌징은 짧게 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클렌징 침투돼요, 오래 이러면서. 하면 그 안 좋은 거 더 다 들어간다고 들어간다고. 핸들링하지 말라는 네. 얘기를 또 몇 번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는 메이크업을 지우는 용으로 한번 이제 오일을 도포를 해서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서는 사실 빠르게 닦아내는 편이에요. 네. 휴지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눌러내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피부에 도포를 해서 그때 핸들링, 그러니까 피부 속에 있는 피지를 녹여내는 핸들링을 할 때는 사실 조금 긴 시간 하셔도 그렇게 피부에 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지질층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좋은 성분들이 사실 이 오일, 그러니까 식물성 오일들에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피부의 지질층을 복구해주는, 피부의 각질층을 복구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클렌징을 짧게 하라. 이거는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클렌징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피부 모공 속에 있는 걸 빼내오는 그 모공 클렌징을 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미네랄 오일이나 저가의 오일을 사용한 클렌징 오일을 가지고 하실 때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하시고 씻어내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지금 일반적인 저희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갔어요.
마지막으로 뭐 지금 대표님 피부가 워낙 좋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거는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정말 라누벨포 제품만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제품도 사용하시고 추천하시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관리 받고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우선은 저희 제품들만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제품군의 메디케어의 경우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을 그대로 자기가 본인이 셀프로 할 수 있는 시술이다 보니까 저는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이 물론 없진 않아요. 네. 뭐 실 리프팅을 한다든지 네. 보톡스 시술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에 필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시술은 제가 셀프로 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시술의 경우는 병원에서 직접 원장님을 통해서 시술을 받고요. 그 외에 전체적인 피부에 대한 관리는 저희 메디케어 제품 그리고 에클라 제품만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단순 제가 사실은 쓰기 위해서 저희 제품을 만들었고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저는 사실 해외 제품이라든지 국내 제품들 사서 테스트는 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좋다라고 느끼는지를 그렇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품들을 구매해서 테스트로 사용은 하지만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거는 다 저희 제품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만드신 분들이 직접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내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또 피부가 좋잖아요. 저 원래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다들 너무 부러워하시는 대표님의 피부의 그런 관리 비법도 정말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 제품들. 제품으로 또 관리를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또 이제 또 탐나네요. 그런데 올바른 사용법으로 제대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정말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걸 계속 저희가 이 레이나비 TV를 통해서 알려드리게 될 거고요. 네. 앞으로도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한 번에 모아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시원하게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 속도 되게 뻥 뚫린 것 같았어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 네.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라누벨포의 뭐 제품 철학이나 이런 게 있다면 소개를 하시고 마무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저희 라누벨포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제품 원료 그리고 성분 이런 걸로 마진이나 수익을 많이 낸다라기보다는 저는 저희 제품을 써서 피부가 건강해져서 모든 분들이 저는 이제 평소에 선블록만 바르고 다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민낯으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피부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라누벨포에 들어가는 원료라든지 이런 것부터 저희가 원료 공장을 막 찾아다니면서 할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광고비라든지 불필요한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요. 네. 그 시간과 그 비용과 그 열정을 저희는 제품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담자라는 게 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을 쓰시고 건강해지면 피부가 정말 건강해지고 피부에 대한 고민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그 바람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 개발하고 연구해서 제품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철학도 투철하시고 이렇게 믿음직한 제품 그리고 대표님 이렇게 저희가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방송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죠?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실 리프팅에 관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한 주 미뤄서 다음 주에 그 실 리프팅에 관한 리얼한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네, 저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